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우한폐렴에 대해서 100년 전의 기록을 가지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10번째인데요. 그동안의 경과를 좀 보겠습니다. 강계군으로 들어오고, 만주는 그 전부터 좀 전파가 됐었고, 원산, 서울, 불과 며칠 사이에 딱 전파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서울에 결석자가 다수가 되고 드디어 10월 22일에 돼서야 이게 단순한 독감이 아니라 인플루엔자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세계적인 유행인 스페인 독감과 같은 유형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선 이제 사망자가 급증하기 시작하고요. 불과 며칠 사이에 급증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단순히 생각했다가 딱 감염되고 2, 3일 이내에 그냥 사람이 팍팍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급증하고 있으니까 24일날 오늘 공부할 24일 날짜는 드디어 독감이 아니라 독감이 악성으로 변했다, 나쁜 놈으로 변했다라는 표현으로 해서 상세한 보도가 나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 나오는데요. 여기 독감은 악성으로 변하다. 감기에 걸리거든 의사를 보라. 감기 걸리든 가만히 있지 말고 의사한테 진찰을 받고 제대로 치료받아라. 이런 얘기죠. 특히 요거는 글자가 좀 찍어서 좀 이따 입력한 걸로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나오네요. 자, 다시요. 독감은 악성으로 변한다. 감기에 걸리거든 의사를 봐라. 폐경이 허약하다. 폐경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숱한 폐경, 한의학적인 용어인데요. 여기서는 그냥 폐 전체를 의미하는 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폐가 허약한 사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폐가 허약한 사람은 특별히 더 조심해라. 왜냐면은 이 인플루엔자의 특징은요. 그냥 보통 감기 같은 건데 하다가 기관지나 폐로 침범을 해서 그걸 완전히 박살을 낸다고 할까요? 완전히 그냥 파괴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이 숨을 못 쉬어서 왜냐면 폐가 다 부셔지면 사람이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제대로. 그러면 이제 사망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이런 경우가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근일 요 사이 독감이 점점 창궐해. 처음에는 단순히 여겼는데 급속도로 번지는 거예요. 급속도로 번져서 만나는 사람마다 감기 이야기로 판을 칠 뿐이라 모든 사람한테 관심사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저 집도 이렇고 이 집도 그렇고 옆집도 그렇고 이런 얘기가 막 나오니까 이제 이런 게 신문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사람이 죽었다, 또 아무데 또 저쪽에서도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면서 듣기에 송구해서 못 견딜 정도다. 이런 얘기잖아요. 정말 좀 민망한 얘기잖아요, 사실. 한 집안에 한 사람만 들어 누우면 집안 식구가 모조리 한 번씩 치르고 일어날 결심을 하여야 할 만큼 영락없이 차례로 한 사람이 아프면 전파를 해서 온 집안 식구가 다 숙대밭이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이 당시만 해도 제대로 격리 조치를 한다 이런 생각을 제대로 못하고 또 격리가 돼도 확실하게 못했었기 때문에 다 전파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파력이 매우 강하다 이런 얘기가 써 있고요. 이거는 계속 언급됐던 이야기입니다. 원래 유행성 독감은 여간에서는 죽는 일이 없고 웬만하면 죽지 않고 또 예전의 기록을 조사해 보아도 1000명 중에 두 사람밖에 죽는 일이 없다. 이게 보통 독감이 걸렸을 때의 확률입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통계치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릅니다만 대략 0몇 % 이 정도 사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번 독감은 성질이 극히 맹렬해서 3, 4일 동안은 시름시름 앓다가 그러니까 며칠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갑자기 벼랑간 갑자기 병의 증상이 변하여서 폐경이 상한된다. 폐가 상한 한기가 들어와서 폐렴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기침을 할 때 보면 목이 간질간질 차가운 기운이 이렇게 느껴지면서 기침을 하게 되거든요. 그걸 이제 폐경 상한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제 기관지염이나 폐렴까지 가는 거로 말하거든요. 그래서 폐경이 상한이 되면은 하루 사이에 그만 죽어버리더라. 무지하게 급격한 거죠. 처음에는 보통
사람이 웬만해서 이렇게 갑자기 죽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감기인 줄 알았더니 한 2, 3일, 3, 4일 아프다가 갑자기 사망하더라. 이런 일이 곳곳에 벌어지는 거예요. 참 무섭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무서운 게 그런 거거든요. 우한폐렴도 무서운 게 그런 거거든요. 보통 그냥 약간의 감기같이 해서 체증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면 그 감염됐다 했지만 뭐 금방 그 음성으로 돼서 정상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급격히 나빠진다고요. 그런 임상보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더라. 뭐 비슷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의할 거는 원래 폐가 약한 사람, 원래 기관자 폐가 약했던 사람들은 이번 독감에 걸려서 기침만 한 2, 3일 혹독하게 하고 기침 한 2, 3일 정도 하고선 그 다음에 흔히 폐경에 침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망한다는 얘기죠. 얼마나 빠르냐. 병기가 무지 빠른 거죠. 한 잠복기 있다가 그 다음에 기침 좀 며칠 하다가 그냥 폐렴으로 사망하더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고 또 폐경이 침노되면 그러니까 이제 폐경이 그 공격 당하면은 폐렴이 되면은 곧 이것이 폐렴이라 하는 폐경 상환병으로 이제 변화해서 저는 이제 이게 급자로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원문을 봐도 금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변한다 이렇게 한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게 급으로 급변한다는 게 더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원문을 아무리 봐도 미음으로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하여서 걷잡을 수 없이 귀중한 목숨을 잃어버리는 수가 많더라. 잃어버린다라. 그러니까 한 며칠 아프다가 갑자기 확 간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폐가, 사람이 이게 폐가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고, 크게 보면 이제 두 개, 세 개로, 크게 5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두 개다, 세 개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왜 이렇게 있을까요? 한 개 있는 것보다는 큰 놈도 두 개, 또 그 두 개도 격이 있어서 두 개, 세 개에서 5개로 나눠진 이유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럽니다. 하나 절단나도 나머지를 살 수 있게. 콩팥도 두 개잖아요. 하나 절단나도 나머지 하나로 살 수 있게. 그 정도로 중요하니까. 폐도 마찬가지. 사람이 숨을 못 쉬면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목숨이라고 그러죠. 목으로 숨을 쉰대요. 그래서 목숨이 끊어지면 끝나는 거야. 옛날 이제 배로 숨 쉬다가 가슴으로 숨 쉬다가 목으로 나중에 깔딱깔딱 숨 쉬거든요. 숨이 넘어갈 때는. 그래서 목에 있는 숨까지 사라지면은 목숨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절단난다는 얘기죠. 예, 이게 무서운 게 이런 겁니다. 그 감기의 시초, 처음을 말하고 보면은 특징이 뭐냐? 이 당시 특징입니다. 머리가 쏟아지듯이 아프다. 쏟아지는 것 같이 아프고 두통이 심하고 또 신열, 몸에 열이 나는데 들락날락 열이 났다 안 났다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러고서 오한은 한기를 싫어한다 해서 추운 겁니다. 벌 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특징은 뭐냐면은 두통이 심하고 몸에 열이 나는데 왔다 갔다 하고 오한이 심하더라. 추워서 덜덜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강단이 있다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드러누워서 박힌다 하니 그런 기미만 있거든. 자, 여기 특징은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뭐 몸도 튼튼하고 뭐 골격도 있고 젊은 사람이다 하더라도 걸리면 쓰러진다는 거죠. 이 말이 써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되게 노약자만 걸리면은 뭐 그것도 안 걸려야 되지만 뭐 노약자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강단에서 무지 튼튼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쓰러진다는 거죠. 요런 이제 기록이 나옵니다. 이런 이제 어쨌든 조그마한 기미만 있으면은 아이고 거꾸로 갔네요. 어쨌든 두통이 심하고 또 이런 으슬슬 추우면서 기침이 나고 어쨌든 열이 나고 뭐 이럴 때는 빨리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면 곧 의사에게 문의해서 그 의원한테 문의를 해서 약도 먹을 뿐 아니라 모든 조섭을 잘하라는 거야. 조섭에 힘써서 폐경에 침노하기 전에 미리 치료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기미가 있으면 빨리 치료를 받아요. 빨리 의사한테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 그리고 또한 중요한 거는
약도 중요하죠. 조섭을 잘해라 계속 강조를 합니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한의학에서도 이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조섭을 먹고 자고 일상생활하는 거를 잘해야 됩니다. 온도도 잘 맞춰야 돼. 이게 중요하고요, 사실은. 그래서 미리 치료해라. 또 기후가 조석으로 변한 요새, 이 당시 이제 환절기이기 때문에 이때 10월, 11월이기 때문에 온도가 막 일교차가 심한 때, 이 당시가. 그러니까 계절이 바뀌는 때니까. 그래서 조석으로 변한 요새 기후에 따라서 의복이라든지 거처를 매우 주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즉, 더우면은 너무 덥게 입지도 말고, 너무 춥게 입지도 말고, 또 아침과 뭐 낮과 밤에 옷 입는 것도 좀 갈아입거나 해서 뭐 두꺼운 얇은 옷 번갈아서 먹는 게 낫겠죠. 그 온도에 맞춰서. 그걸 잘해라. 온도에 맞춰서. 이런 거를 이제 강조했습니다. 그전 생각만 하고 여간한 감기에는 패독산 한 첩이면 그만이라고 한 첩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보통 감기에는요 이 패독산이라 패독산 종류가 많습니다. 뭐 그 형방패독산 뭐 무슨 패독산 무슨 패독산 많은데 일반적으로 패독 독을 없앤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감기를 걸리면은 그 외부에서 독이 들어왔다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진짜 독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독을 패는 물리친다, 죽인다, 뭐 패배시킨다. 독성을 물리치는 산재다. 그래서 패독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기약으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지금도 많은 종류는 많아요. 패독산의 종류는 많은데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패독산 한 첩이면 대부분 뭐 나설 수도 있는데 사실 한 척하고는 부족은 하죠. 근데 이제 얘기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유행성 감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위에서 미리 병뿌리, 병근을 다 빼어버려라. 뿌리채 다 뽑아버려라. 저도 이거 많이 강조하는데요. 저는 이제 비유를 이런 표현을 해요. 진료를 할 때요. 산불을 끄는 게 비유합니다. 저는. 불을 끌 때는 큰 불이 꺼졌다고 방심하면 못해. 잔불은 가려서 잘 안 보여요. 근데 바람 불으면 또 타잖아요. 그래서 불을 끌 때는 잔불까지 다 꺼야 돼요. 그게 진정한 치료지. 큰 불 꺼졌다고 안심했다가 재발하면 골치 아프거든요. 이건 이제 여기는 병의 뿌리를 다 뽑아라. 뭐 같은 얘기겠죠. 근본을 다 고쳐줘야 돼. 겉만 치료한다고 되지 않아요. 근본까지 다 치료해줘야 진정한 치료다. 그런 면에서는 이 사상의학이 체질별로 맞춰서 치료하는 게 무지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그래서 그 사람의 체질에 맞춰서 병의 근본까지 치료해주는 것을 이제 그런 노하우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죠. 어쨌든 이 당시에도 이제 이거는 당연한 상식으로 여겼나 봐요. 그래서 병뿌리를 그 근본을 치료해라. 여기도 뭐 요거는 이제 사실 1900 신문 기사를 찾다 보니까 62년도 기사에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패독산 뭐 판매 금지했는데 해제를 했다 뭐 이런 기록도 나오더라고요. 뭐 패독산 이런 얘기 나오죠. 뭐 이래서 판매도 많이 했었나 봐요. 이 당시에. 그렇다고 병도 들지 아니한 사람이 병에 안 걸렸는데 공연히 나도 그 감기를 들지 않았나 하면서 겁을 내서 없는 병을 억지로 만들어 내는 전례도 있은즉 좌우 이러면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좌우가 주의만 정밀히 하고 있으면 일단 조심하는 건 좋은데 질짐작하고 모든 것 다 막 이게 그 중단하거나 뭐 미리 그 하거나 이러지는 말라는 얘기죠. 어쨌든 주의를 잘해라 이런 말이죠. 또 한탄할 바는 요새 경성시내 각 동네 거리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한다고 죽을 써서 버린 경우에 보기 싫을 정도로 눈에 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그 팥죽 아시죠? 팥죽. 이 팥은 붉은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물리치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역병이 돌거나 사기, 나쁜 기운이 올 때 그 물리치다는 게 있어서 동지석 당일날 팥죽을 먹거든요. 그 나쁜 기운을 물리치다. 그래서 예전에 풍속 중에 하나가 감기라는 귀신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팥죽을 뿌려서 그걸 고친다라는 개념을 했거든요. 예방한다고. 그래서 동네 입구라든지 문 입구에다가 팥죽을 뭐 바르거나 놓거나 이런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걸 비유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막 전염이 무지 심하니까
사람들이 겁이 나니까 이거라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팥죽을 가지고 이렇게 동네 어귀라든지 곳곳에 바르고 뭐 이런 것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기사입니다. 아까 같이 뭐 팥죽이 여기인데 뭐 이게 더 잘 나오네요. 어쨌든 팥죽은 이제는 그 나쁜 기를 물리치는 컨셉이 강했습니다. 이제 그걸 사실 팥죽을 먹으라는 의미인데 이거 발리라는 뜻은 아니었는데 이제 그게 약간 와전이 돼가지고선 이제 그러지 않았나. 사람이 먹는 건 또 좋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미신으로 죽을 쏘서 버리는 돈으로 좋은 약을 준비하거나 방에 불이나 뜨뜻하게 떼는 것이 좋지 않냐고 비평이 많았다. 그 돈으로 차라리 조섭한 데 써라. 이것도 맞는 얘기죠. 앓고 있는 또 사람, 이제 끙끙 앓고 있는 사람 머리맡에서, 머리맡에서 장님들이 또 요란스럽게 경은 이제 뭐 불경이라든지 뭐 성경이라든지 이런 경을 읽는 패단은 일체 없어 버려야겠더라. 이런 건 좋지 않더라. 과학적이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네. 근데 사실은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의학적에서는 뭐 당연한 거고요. 사람이 이제 마음을 편안해 하거나 이러면서 또 고려할 만도 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제는 의학적인 측면에서는 이거는 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에는 이어서 청진에도 창궐이 됐다. 이 당시 청진만 해도 새로운 신도시로서 그 항구를 개발해서 막 발전한 때였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병자가 많다서 3,000명 정도 되더라.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청진에서는 유행성 감기가 유행되어서 전시는 뭐냐면 모든 시예요. 시 전체를 통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뭐 전쟁할 때란 뜻이 아니라 그 청진 시내 전체에 사는 내지 그 안에 있는 사람 3분의 2, 즉 2,600명 정도가 환자가 있고 또 그 관에서 만든 학교가 사학교, 그러니까 개인이 만든 사립학교 생도도 또한 태반이나 반 이상이나 걸려서 휴업이 된 모양인데 더욱 창궐하는 중이다. 청진에서도 이렇게 지방도 이렇게 번졌다. 뭐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새로 개발된 항이었거든, 그 당시에. 뭐 또 하나 나오네요. 참고적으로 러시아 하고 붙어 있는 쪽입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함경북도 쪽. 또 인천의 독감도 비상하게 평소와 다르게 유행하다. 인천도 그렇다. 인천에 있는 각 학교는 수일 내로 생도가 유행성 독감에 걸린 자가 많고 더욱 많아요. 이제 인천도 많이 번졌다. 이런 얘기죠. 지나간 22일에 고등 여학교, 이제 그 여자고등학교겠죠. 여자고등학교 생도 총수가 145명인데 그중에서 81명이 걸려서 결석자가 내고 또 출석한 사람 중에도 22명의 환자가 있었더라. 그럼 어때요? 145명 중에 81명 결석. 요 중에서 22명 한 100명이나 아픈 거잖아요. 그럼 뭐 3분의 2 이상이 걸린 거죠. 그래서 자꾸 만연되는 조짐으로써 22일 이내로 임시 휴교를 했다. 학교가 휴교를 한 거예요. 역대는 이제 결석성이 많아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얘기죠. 기타 상업전선은 이제 뭐냐면 쉽게 말하면은 상업고등학교라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직업상업고등학교 이런 식이에요. 상업전수학교에서는 38명의 환자가 있고 또 고등소학교에서는 1,600명의 생도 중 약 200명이 걸려서 결석자를 내었으며 시중 각호에 대하여 각호는 각 집에 비하여서 보아도 환자 수가 비상하게 많아서 집안 식구가 몰수는 무수히 많다는 얘기, 수를 셀 수 없다는 얘기죠. 무수히 감기에 걸려 들어누운 집이 많다더라. 이유 많더라. 이건 계속 이제 강조되는 얘기 중 하나죠. 더 하나 재밌는 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마레반도 독감, 말레이 반도를 말하거든. 말레이 반도의 독감도 있고요. 그래서 이 기사가 나온다. 독한 감기는 비남은 어디냐면요. 대만입니다. 대만의 도시를 말하거든요.
자, 대만에 있는 도시나 말레이 반도의 극히 성하에서 폐경상한, 폐렴이죠. 폐렴과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많으며, 또 싱가폴, 이 당시에 싱가폴로 들어오는 기선의 이제 증기선을 말합니다. 기선은 엄중하게 경계한다더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단 동남아까지, 특히 말레이 반도나 대만, 여기까지도 다 전파가 되더라. 싱가포르까지. 이런 기사가 이 당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즉 이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 신문을 보면서도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만연되게 동남아까지 다 만연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기록입니다. 이런 증기선을 이제 기선이라고 하거든요. 증기를 움직이는 그런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 말한 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폐경상아는 뭐냐? 폐렴이다. 그동안에 단순한 감기로 알았는데 폐렴으로 사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겁이 나죠, 이제는. 곳곳에서 곡소리 들리니까. 그리고 요거의 증상은 뭐냐면 처음에는 두통이 심하고 몸에 열이 나고 오한, 의식을 춥더라. 이런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고요. 아무리 건강하던 젊은 사람이다 하더라도 걸리더라. 이게 무서운 거죠. 젊음성도 강해서 건강한 사람도 걸리니까. 그래서 평소에 하는 조섭에 힘써야 되고 의복과 거처를 쾌적하게 해야 된다. 이거는 지금도 다 통용되는 얘기입니다. 위생을 조심해야 되고 섭생을 잘해야 된다는 거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막상식으로 청진 사람이 3분의 2가 다 걸렸다. 인천역 이것도 145명 중 한 3분의 2가 아픈 거죠. 그래서 결국 휴교까지 했더라. 이런 기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계적인 기사로서 말레이 반도나 대만, 싱가포르도 전염이 됐다. 심하더라. 이런 이제 기사들을 당시에 100년 전 조선에서도 인식을 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